네, 다시 이나열고 정영진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네, 그냥 처음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 제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잠시 후에 취업을 한 선배, 이거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의 선배와 인터뷰가 있을 예정인데요. 취업을 한 사람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재능도 있었겠지만 많은 준비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취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회들이 올 거거든요. 뭐 실습이 되었든 대회 참여가 되었든 자격증 취득이 되었든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잡았을 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회는 아직 우리들을 온전히 다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특수교사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뭐 다행히 취업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취업처도 마땅치 않고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전공과를 보내도 그 자리가 많지 않고요. 하다못해 복지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뭐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에 떨어지면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말은 즉 우리 학생들이 갈 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 현장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학생들을 만나고 뭐 지지고 볶고 어, 그런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준 높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재주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편하고 즐겁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강의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런 내용들이 쯤이야.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충분히 많지. 근데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 맞아. 저게 중요했었지. 그래, 한번 실천해 봐야지. 라는 생각 정도만 가지신다면 저의 이 자리는 성공입니다. 슬라이드 넘겨 볼게요. 먼저 제 학교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뭐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또 취업도 시켰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그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곤 해요. 취업을 시키고 나서 뭐 1, 2년간 사후 지도는 하지만 뭐 막 3년, 4년, 5년 이상이 된 친구들까지 사후 지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하는데요. 어, 제가 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사서 실무원으로 취업시킨 학생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정말 능력이 좋았어요. 말도 잘하고요, 외모도 훤칠하고, 못도 부릴 줄 알고요. 그리고 뭐 인지 기능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랑 있을 때 학교 내 일자리로 신청을 해서 그 학생을
특수학급 보조 실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1년 동안 선생님의 특급 도우미를 특급 안전 도우미가 되면서 이제 근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이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 학생이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잘 하다가 한 달, 2달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 학생이 특수학급 학생들 대장이 되어서 본인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A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 씨, 특수학급 보조 실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월급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그래서 되겠어요? 학생들을 보살펴주고 특수학급 업무를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밑에가 아스팔트 바닥이었어요. 교실이 아니고 그 교정이었는데 무릎을 쾅 꿇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학교 아니니까 누가 볼까 봐. 혹시 지나가는 학생이나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을 저렇게 학대하나? 저렇게 엄하게 다스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어떻게 A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질질 끌면서 교실로 데리고 와서 상황을 진정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학생은 능력도 좋고 다 좋았지만 어떤 그 사회 적응 능력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을 졸업시키면서 시내 모 중학교에 사서 실무원 자리가 생겨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내 일자리로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 학생이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년, 2년 흘렀죠. 한 번씩 전화를 했을 때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전쯤이었나요? 다시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자기 무기계약이 됐다고, 예, 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굿이었습니다. 됐다. 이 학생은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공공기관, 그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이 되었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전화를 했죠. A 씨 잘 지내요? 그 학교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전문 사서 선생님이 새로 오셨나 봐요. 그 전까지는 본인 혼자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고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과 같이 도서관을 꾸려갔는데 전문 사서 선생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랑 살짝 갈등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그 선생님이 자꾸 자기한테 뭘 시킨다 그러고 뭐 안 해도 될 일들을 자꾸 한다고 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찜찜했어요. 안 넘어가죠? 네,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어갑니다. 교사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약간 싸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있는 사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궁금했거든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데 거기 일하고 있는 A 씨라고 있지 않냐, 그분이랑 지내는 거 어떠시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그렇게 힘든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당황해 하시면서 조금 약간 떠시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다른 의도가 없고 그냥 학생이 졸업한 지 참 오래가 됐는데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그 업체에 이렇게 전화를 돌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A 씨랑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그 스승님이죠. 제가 스승님이 전화를 하니까 뭐 학생이 일러 바쳤는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당황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솔한 이야기가 이어졌죠. 어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었더니 아무래도 이제 A 씨가 이제 학생들을 대하고 이런 그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그 학교 학생이 도서관에 어떤 그 뭐 문의를 했었나 봐요. 근데 바로 대답을 못 해주니 그 전문 사서 선생님이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A 씨가 그 앞에서 갑자기 본인 싸대기를 막 때리면서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죠 또 이러더래요. 그 상황에서 그 사서 선생님은 여자분이셨는데 A 씨는 남자입니다.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분한테 어떤 이야기도 잘 못하겠고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그 학교를 찾아가서 뭐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 학생이 눈치가 백단입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하면 또 뭔가 이렇게 눈치를 챌 것 같아서 이야기도 못 하겠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처럼 사회 적응 능력에 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무엇인가요? 직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고 그런 거 뭐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 우리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가지겠어?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학교만 다녀도 잘 다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상담을 해보고 학생 상담을 해보면요. 맞습니다. 학교를 잘 다닌 것만 해도 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농땡이들이 많습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고. 하지만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잘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늘 내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직업과 연계시킬 건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나에게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이제 당장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하루 종일 집에서 무료한 나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방학 정도의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도 길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방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개학하면 학교로 간다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나중에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전환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환이 무엇이죠? 우리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돼. 전환 교육이 필요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전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동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한다든지 또 시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상태, 어떤 단계 이동하는 것들이 모두 전환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도 다 전환이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모든 과정이 전환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상, 삶이 그냥 전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로 전환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왠지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적성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되고 싶은 것도 분명해야 될 것 같죠. 그런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뭐든지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기본입니다. 기본. 저는 오늘 진짜 기본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준비하면 좋을 것, 준비해야만 하는 것들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적응 능력, 세 번째는 의지 욕구입니다. 직업을 가지기 위한 건데 왜 직업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은 빠졌나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직업 기능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부수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직업 교육과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시켜도 그 학생이 의지나 욕구가 없으면 그 교육 효과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잘해서 직업 능력도 좋고 인지도 좋아서 그렇게 취업을 시켰더니 그 직장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상생활 능력입니다. 이 일상생활 능력은 사실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최악을 대비한 생존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스스로 옷을 입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직업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직업을 가지기는 고사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참 어려울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빨아주는 옷 입고 그리고 엄마가 청소해주는 방에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이런 얘기는 꼭 드려요. 해주지 마시라고. 해주지 않고 학생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학생이 성장에 있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상생활 능력은 최악을 대비한 생존 능력과 더불어서 직업을 가지기 위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일상생활 그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다른 것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교육시킬 내용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지 욕구입니다. 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죠. 학교에서 가장 힘든 학생이 누구일까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일까요? 아니면 창의가 심한 학생일까요? 아니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력한 학생이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자발적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고 지시가 없으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죠.
지금은 예전보다 세월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사업체를 굳이 저희 교사들이 발굴하러 다니지 않아도 교육청이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나 한국장애인 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많은 사업체들을 발굴해 주시고 저희 학생들의 실습의 기회나 취업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저희 교사들이 정말 그 사업체를 그냥 다니면서 남동공단이며 김포공단이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취업처를 발굴하러 다녔어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학생의 회사에 들어오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 사업체 사장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직업 기능이 좋고 그런 학생 필요 없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만 보내줘 달라.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오면 여기서 직업 기능은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칠 수가 없대요. 우선 회사의 근태도 별로 좋지가 않고 가르쳐도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지와 욕구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겠죠. 다만 그런 마음가짐은 꼭 가지는 게 좋고, 그 주변에서 교사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사회 적응 능력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 사례에 해당되죠. 이것이 바로 직업 유지를 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적응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 상황, 환경이 우리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걸 요구를 하죠. 그 요구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사회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 사귀기, 그다음에 상황과 예의에 맞는 대화,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몸가짐, 함께하는 식사 예절, 그리고 작업 시간에 보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어떤 작업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주변에서 올바른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매년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교내 직업훈련인데요. 그냥 특수학급 그 교육 한정 내에서 그냥 그 직업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각 사무실로 파견을 보냅니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리고 식당이면 식당, 그리고 교무실이면 교무실, 행정실이면 행정실, 이렇게 다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담당 선생님에게 이제 지원을 부탁드려서 그 학생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특수교사의 그늘을 벗어나서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직장처럼 좀 훈련에 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그 해당 실에 있는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사회 적응 능력도 많이 길러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그 이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나 그 연구 자료가 발간이 된 걸 보았는데요. 취업이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학생 입장 그리고 사업체 입장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그런 이유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가 우선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욕구는 열정적이지만 취업에 대한 두려움 또한 참 높은 걸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른다.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 다양화가 필요하다.
경증 장애인 위주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발췌한 겁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취업의 어려움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은 회사는 그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 이윤이 나야 되는 거죠. 생산량이 높은 학생을 원합니다. 결국 중증장애 학생이 아니라 경증장애 학생만 원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무 지원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시간이 됐는데요. 학생들이 아까 그 채널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좀 잔소리 같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실패합시다. 뭐 실패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진짜 맞아요. 실패해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패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또 실패하게 되면 옆에서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너 왜 또 틀렸니?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자기는 원래 잘했나?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패 많이 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 어떤 사업체 사장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체 사장님은 굉장히 인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 필요 없대요. 뭐 크게 뭐 우선 기본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손발 멀쩡하기 때문에 다 필요 없대요. 인사만 잘하면 된답니다. 인사 잘하면 자기 회사의 분위기가 바뀐대요. 예전에 정말 기능도 좋고 이제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인사도 안 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학생은 죄송합니다. 집으로 가세요. 우리 회사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인사를 잘하자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 봐야 됩니다. 꼭 해보세요. 매일매일 인사를 잘 해봅시다. 세 번째, 대회에 나갑시다. 지금은 대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대회가 참 많았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더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뭐 또 이런 상황 계속 갈 것도 아니고요. 대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을 못 타도 좋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대회에 나가보면 학생들 실력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할 수 있어요.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자격증을 땁시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 가지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문서 실무사 자격증반, 바리스타 자격증반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 말고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더 많은 개인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 사회에 나갈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꼭 찾자.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특정 직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내가 안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힘을 쓰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뭐 사무직 같이 힘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뭐
저랑 상담하셨던 학부모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늘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기능적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만큼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읽고요, 쓰고요, 그리고 뭐 금전 관리, 시간 보기, 사칙 연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가 학부모님들 그 정도만 되면 다른 것들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뭐 대학을 좀 보내야겠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좋아요. 대학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현실을 잘 보시고 대학을 가고 나서 졸업 후에 뭐 취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학 갈 아직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는 것에 익숙한 아이로 키웁시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받는 거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주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야 나중에 사회로 전환했을 때 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 번째, 관련 전문인들과 관계를 유지합시다. 네, 저도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상대하시는 또 뭐 복지관의 어떤 그 이제 사회복지사님들 그리고 뭐 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학부모님들께 좋은 기회 그런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졸업을 한 지 벌써 한 6년 7년 지났는데 계속 연락 오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취업할 때까지. 우리 학생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좋은데 직장 없냐. 그러면 저는 그런 전화 받으면 뭐 기분이 좋아요. 뭐 제가 알려드리고 뭐 그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흥미를 직업과 연계시켜 보자. 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인정하자. 네.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 어머님들 복지 카드가 없으면 좀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혹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빨리 길을 잡으셔서 그렇게 이제 학생이 사회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배움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런 강의나 이런 내용들을 듣고 막 이렇게 또 학생에게 막 주입하려고 뭐 너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파야 밥을 먹습니다. 그것처럼 배움도 자기가 고플 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학생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겠죠. 근데 너무 목표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우리는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사회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학생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를 해보셔서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드셔서 성공적인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도 그게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또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성수동에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나하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극단 나하프는 어떤 곳일까요? 극단 나하프는 2016년도에 시작한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이에요. 발달장애인의 성장 이야기로 매년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일단 라프에서 지금 시인경 래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학과에 그 자주모임으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할 게 없으니까 그걸 이제 뭘로 대체를 할까 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뮤지컬이고, 이제 음악이나 춤, 노래 그런 걸 좋아를 해서 이제 뮤지컬로 이제 선택해서 이걸로 제가 하게 되고요. 꼬라 씨는 어떻게? 저는 처음에 네네. 친구를 사귀려고 뮤지컬을 시작했어요. 아, 뮤지컬 좋아해.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9월에 올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무슨 이제 활동들을 뽑고, 그 다음부터 이제 7월 7, 8월 오늘 일단 연습 기간을 쭉 노리고 있기, 한 몇 주 전부터는 이제 연습 위주로 들어가고, 아니면 한두 달은 거의 맨날 연습을 받.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로 공연할 때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일단 많이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런 것들 미리 생각을 해주면 그게 제일 좋죠. 네, 물론이죠. 저희가 그 창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어떤 식으로 재창조를 할까, 재창작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이한길 그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연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고요. 단원들끼리만의 만든 그 대본도 있어요. 그 21세기 현대로 보는 신데렐라라는 작품인데, 그거는 이제 거의 이한길 연출이, 그리고 또 한솔아 씨는 거기서 음악 감독을 맡았고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술 활동을 정말 좋아하는지, 정말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면 일단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남들 앞에서 되게 뽐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면은 만약에 뽐내는 게 두려워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매년 창작 뮤지컬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라하프의 배우들. 늘 새로운 시도를 하며 함께 비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극단 라하프에서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인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을 재미있고 가치있게 전달하는 소셜 아트 플랫폼입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가 직업적 지위를 갖고 창작 기회를 누리는 예술 놀이터로서 일상생활 속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알려 발달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드리블이고 바지고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집탐 일하고 지금 도와도 그 만들고 가고 뭐 하고 내가 떨어져도 소소가 맞게 청소도 하시고
그래서 9대만 들어가요. 아침에 그 갖고 저녁 시작하는 갖고 저번에 일단 걸었고 나 9대만 있다 같이. 그리고 저녁 시작 이렇게 저녁 이따 회치만. 비밀. 똑바로. 물레를 그거 똑바로 걸리지 뭐야 그거를 똑바로 걸을 때 뭐라는 거 어려워. 저라고 마음을 받아 희백을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샤인에서 사업 파트를 맡고 있는 임동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디자인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제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원래 계시던 발달장애 선생님과 잘 맞는 성향이신지 잘 친해질 수 있는 성향인지도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용 여부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이신 도예가 선생님분이 2분 계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도자기 이제 교육이나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시지만 보조 강사가 아닌 주 강사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요. 교육도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문 들어오는 이제 도자기 상품들을 비장애인 도예가와 함께 이제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술 파트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미술 도구들로 이제 만드셔서 이제 틀에 이제 그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싶으신 그런 작품들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 도구들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이제 서브만 해주는 거라서 네. 색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색과 색 사이의 거리를 되게 먼 색상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한눈에 봤을 때 되게 확 띄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세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게 아니고 그런 작품들이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그래서 더 독특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머니티 포지티브 기다 남아장이라고 합니다. 포토뉴스라고 해서 사진 몇 장과 기사를 합쳐서 쉬운 말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장애인도 기대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걸 알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휴머니티 포지티브를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일을 같이 하게 될 사람들에게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머니티 포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윤진 기자입니다. 저는 취재하고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어요. 포토뉴스라고 사진 찍고 기사를 쓰면 국장님이 그거를 편집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력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교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건 너무 잘했다고, 너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주로 제가 하루 생겼지 이렇게 오셔서 하는 건
신기하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머네이드 포스트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쉬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온라인 신문사로서 현재 10명의 발달 장애 기자를 고용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신기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토뉴스, 인터뷰, 기사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글을 쓰고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 쓰는 능력과 사진을 찍는 능력을 기르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협동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베터 플라워 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형덕사원입니다. 배송이랑 화분 관리랑 화환 작업실에서 보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꽃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웁니다. 화환 작업실에서 비록 화환까지는 만들지 못하지만 지금 나무다리를 묶는 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종일반 사원들처럼 화환까지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선생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집에 가기 전에 자기소개랑 이 회사에 어떻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부모님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베어베터는 열심히 하는 사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후배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석희라고 해요. 명함 출력 보조 맡고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명단에 인수증 쓰는 거가 팔도 아프고 그래서 힘이 들었고요. 뿌듯한 점은 명함 주문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힘이 나고 즐거웠어요. 네, 저는 베어베터 플라워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온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플라워 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베어베터에 입사하고 싶은 사원분들은 일단 자기가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의지를 잘 가져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하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우리 회사 안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의지와 노력을 해주신다면 누구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제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일반적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가장 필요한 거는 그렇게 다르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인식이 좀 바뀌는 게 제일 그 사원분들도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컴퓨터 써야 되니까 나와봐. 나 일하고 있어. 빨리 나와봐. 나 일하고 있어.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 빨리 나와봐. 나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데? 재택근무. V드림은 어떤 곳이에요? 장애인을 도와주고 재택근무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주면요, 지역별로 업체 코드랑 업체명을 자료 입력하는 일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아요? 편한 거 그 재택근무를 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을까요? 다 모르고 까마득했으니까 좀 답답했죠,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V드림이 어떻게 도움을 청해요? 전화를 하면은 바로 원격으로 도와드리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요? 4시간. 그럼 효선 씨는 어떤 자격증으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ITQ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취업이 됐습니다. 그럼 효선 씨는 월급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70몇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럼 이 일을 네.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주고 싶거나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요? 컴퓨터 잘하는 분은 추천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다짐이 있어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저희 V드림은 중증장애인분들의 재택근무를 지원해드리는 기업이고요. 이제 장애인분들과 기업 근로자분들을 이제 중간에서 매칭시켜드려가지고 재택근무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문의권 응대와 기업 담당자분들의 문의권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신 장애인 근로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모든 취업은 다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업무에 맞는 자격증이 있으신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 업무라든지 간단한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 자격증이 없으신데도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준비된 직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선배에게 직접 듣는 직업 이야기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에게 직접 듣는 직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담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전지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송수진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도중학교에서 또 근무 중인 서종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한 오늘 그 후배 대표로 질문을 해주고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수연 학생,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부모님 대표로 자녀의 직업생활 준비랑 지원에 관한 답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백미옥 어머님이십니다. 네, 그리고요 또 오늘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시죠. 인하여고의 정영진 선생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순서를 빨리 진행을 해보자면
장애인 당사자 두 분께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소개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수진 선배님 먼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송수진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고려병원에서 의료기구 특허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로컬간 대학을 다녔어요. 여기서 선생님 일자리 정보를 소개를 시켜주셨고 의료기구 특허 일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노틀담 대학을 다녔고 선생님이 일자리 정보를 주셔서 의료기구 수척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그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송도 중학교에서 배식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중학교에서 일을 보조 급식 일을 하고 있는 36살 서종찬입니다. 이 일은 작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 2월에 시작을 했다고 방금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송도중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나요? 인천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소개시켜줘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열심히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이 두 분께 후배 입장에서 좀 질문을 대표로 해주실 분이 왔어요. 오수연 학생인데요, 인하여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입니다. 네, 아마 선배들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어떤 게 궁금한지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하는 것 좀 질문해 주세요. 네. 만약 후배가 들어온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 네, 먼저 후배가 현재 일하는 곳에 들어오면 어떤 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송수진 선배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카페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그때 제가 자꾸 힘이 없어 보여서 저에게 질문 잘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면접에서 일하면서 힘을 써야 하는데 잘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네, 잘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후배에게 면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면접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도 잘할 수 있다고 했었고, 질문을 처음에는 잘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네, 의지를 보여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취업 관련 정보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서종찬 그 님께도 여쭤볼게요. 그 후배가 궁금해하네요. 만약에 후배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 들어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청소와 여사님들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 네, 여사님들하고 좀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일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되게 중요한 꿀팁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서의 핵심은 함께 일하는 그 지금 주방에서 같이 배식 보조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함께 일하는 분들로부터 좀 응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친해져야 되고 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어드리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아, 네,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친해지자라는 거였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후배의 질문 듣겠습니다. 일에서 좋은 점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네. 어떤 게 좋은지 네. 사실 일 안 하고 놀아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고등학교도 다니는 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네, 이제 졸업하면은 일 안 하고 놀아도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취업을 하면 뭐가 좋은지 궁금하다는 거죠. 네. 네, 송수진 선배한테 좀 물어볼게요. 어때요? 일하니까 좋나요? 네, 일하는 거는 좋아요. 네, 저는
일하면서 휴식 시간을 잘 두고 제가 간호사 된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 네.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휴식 시간이 없으면 되게 힘들 텐데 사이사이 좀 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또 간호사가 된 느낌이라서 너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일을 안 하고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고 일이 휴게 시간이 있어서 힘들진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또 어떠신가요? 소종찬 선배님은? 네, 일하니까 뭐가 좋아요? 여사님들이 잘해줘요. 아, 여사님들이 잘해줘서 그 인정받는 느낌이 좋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회사를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게 좋아요? 직장을 다니는 게 좋아요. 아, 그게 노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얘기만 딱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로부터 인정받고 함께 일하는 그 자체가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또 질문 있을까요, 후배님? 네. 네. 일할 때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 그래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힘든 것도 있지 않겠나. 네. 네, 일할 때 어떤 점이 힘든지 우리 두 분 선배님 또 순서대로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밖에 장애인 동료와 같이 일하는 거 일이 힘들어요. 다른 동료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을 할 때 집중하지 않고 저는 혼자 일을 많이 해서 좀 힘들었어요. 아, 네, 오히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 다른 동료들과 좀 함께 일하는 게 어려운 면이 있다. 나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다른 동료가 열심히 안 할 때 속상하다라는 거죠. 네.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나요? 네. 한번 해봤지만 네. 그 친구는 그림 척도 안 했으니까. 아, 네. 또 그 친구의 개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같이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네,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또 그 친구도 천천히 같이 일하려고 조금씩은 움직이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땠나요? 소종찬님께서는 일할 때 좀 힘든 게 이런 거 좀 힘들더라. 네. 저는 딱히 힘든 점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지금 직장 다니는 게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고 다 좋기만 한가요? 네. 아, 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아, 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너무나 일하는 게 만족스럽고 좋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건 저의 궁금증인데요. 그럼 하루에 만약에 한 8시간 정도 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부모님이 그럼 반대를 안 하신다면 본인은 오래 일해도 좋다는 의견인가요? 네. 아, 네네. 정말로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8시간도 부모님 반대만 없다면 나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었는데요. 이제는 아마 이렇게 또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난 더 일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온 만큼 부모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부모님 대표로 백미옥 어머님께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3살의 청년입니다. 예. 아, 네.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신가요? 네네. 직장에 네.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마도 자녀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좀 나름의 기준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진로를 결정했고 현재 일에 자녀분의 일에 만족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본인이 그 자폐 성향이 있어서 규칙이나 패턴을 중요시 여기는 것 때문에 저희는 그 부모들 의지로 처음에는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막연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를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집에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정작 중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자기는 그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보면서 그때도 또 도서관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그 연습으로
그 컴퓨터 자격증을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그럼 어떤 일을 원하는데 하니까 본인이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들의 의지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그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정하는데 그 많은 고민을 같이 함께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IT 그 프로그램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녀분이 IT 프로그램 관련 회사에서 일을 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녀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마도 그 만족의 핵심에는 자녀분의 의견을 잘 따라서 결정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를 처음엔 계획했지만 네. 자녀가 원치 않았고 자녀의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로를 계획한 것이 지금은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자녀분이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 나갈 때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떤 좀 자세와 지원이 필요한가 여쭙고 싶고요. 또 일자리는 사실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보가 많으면은 훨씬 더 나의 자녀에게 맞는 적합 일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요. 정보는 어디서 듣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그 선택하는 어릴 때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고 선택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계까지 좀 과정을 많이 그 집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됐고 그리고 고민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저희가 더 많이 했지 본인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처음에는 이제 잘 믿지를 못했으니까 또 능력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는데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또 찾아내는 그래서 방문도 하고 맞는 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기로 3학년 때 중3 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대로 이루어 나갔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튼 정해진 바에 대해서 그 스스로 또 저희만 애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단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입사한 회사는도 지인께서 한번 도전해봐라. 워낙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실은 머뭇했었는데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해서 도전을 그냥 좀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 뽑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취업에서 그 훈련 과정까지 다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모든 게 본인의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가졌고 그리고 아무튼 취업에 대한 정보는 그 여기 이쪽이 좀 아직 발전이 안 된 쪽이라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그 지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많은 검색을 통해서 또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많은 선배들의 경험치들이 쌓여서 더 후배 장애인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직업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는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가정에서는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주면 좋을지도 같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진짜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주고 싶어서 저희는 본교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그 일반 학교에 있는 작은 특수학급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직업교육으로는 뭐 외식 서비스, 그리고 CS 취업 컨설팅, 그리고 뭐 다양한 포장 조립들, 그리고 사무 지원, 바리스타, 그리고 제과제빵,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보 교육,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뭐 취업이 바로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업 그 기능 훈련도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상생활 훈련이라든지 사회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지금까지는 뭐 직업 교육에 되게 중점을 많이 맞춰왔어요. 근데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직업 기능이 좋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능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 특수교사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말씀 안 해주시면 잘 몰라요.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또 학교 밖에서 하는 행동이랑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학생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같이 협의를 잘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취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안내를 해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과 교사가 소통을 많이 하는 거라는 점, 저도 여기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과 또 밖에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기대치와 달리 자녀분들이 사실은 사회생활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자주 소통하면서 진로를 함께 계획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실시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인 만큼 꼭 답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머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조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래서 도전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실수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도 잘 알려주시면, 그러면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님부터 자꾸 도전하면서 실수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방법을 몰라서 더 도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좋은 모델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강의 말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가족들이 많이 실패하고 또 그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 이것을 잘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엔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시간 올라온 질문이에요. 현재 고3 담임 선생님이라고 밝히셨고요. 고3 담임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머님께도 이렇게 의지, 소극적인 자녀에 대해서 한 질문이었고, 이제 선생님께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저도 그런 학생들 많이 보죠. 예,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딱히 뭐 어떤 교육이란 게 의사 약 처방하듯이 딱 처방해서 바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림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리 교사가 학부모님이랑 어떻게 해보자고 막 으쌰으쌰 해도 진짜 학생들이 그
이제 뭐 욕구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그때 막 이렇게 막 푸시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그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도 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 학생이 그런 학생일 수도 있어요.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데 자기가 특수학급에 이제 입급돼서 교육받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 애들은 사실 일반 학교에서 좀 쉽지 않은 학생일 수 있거든요. 일반 학급에서 적응도 어렵고 특수학급에서도 적응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이제 일반 학생들이 가는 곳인데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인천에 보면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위탁 교육이죠. 예, 그래 뭐 어떤 학원 개념이 아니라 인천 산업정보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저희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저기서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면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미디어 쪽과로 진학을 한 학생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자기의 진로를 계속 가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했죠. 그래서 거기 산업정보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특수학급 학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조금 더디긴 하지만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어떤 괄목한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진로를 지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올라온 질문 중에 현재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 송수진, 서종찬 선배님들한테 질문이 있어요. 직장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직장이 낯선 장소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낯선 곳에서는 그냥 처음이기도 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잘 알려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배로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혼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잘 알려주고 하면은 이게 낯선 장소도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직장에 낯선 사람들 만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우리 서종찬 선배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여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습니다. 네. 역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함께 주방에 계시는 여사님들께서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요.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들어왔지만 정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한 가지 질문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었더라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어머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자녀분께서 사무행정 보조 자격증이 현재 있는데요. 한 자녀분이 그런 사무행정 보조 일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어머님께 여쭙고 있네요. 네. 자격증이 있으면 그 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미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격이 주어져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직업에 관련된 그 정보를 그 훈련센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그 특수학급의 선생님께 그 과정을 좀 미리 알고 요즘은 동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미리 좀 정보를 알고 가면 그러면 좀 편안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새 다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 이전에 사전 질문을 많이 또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저희 패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 또 함께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또 옆에서 조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요번 계기를 이제 새로운 또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가족과 당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직업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배 두 분과 함께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줌과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분들, 진행을 맡아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다양한 직업 영상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자담회 끝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올릴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서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줌으로 신청하고 질문 올려주신 분, 그리고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조금 죄송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